자, 배워봅시다. 자, 126번, 127번이었는데 7번. 자, 오답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상수항을 보라 했는데, 자, 심플하게 가보자. 만약에 이제 이쪽에 있는 항하고 이쪽에 있는 항을 우리가 분배를 해야 되잖아. 분배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서 2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분배하면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돼? 상수항이 나와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내가 2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상수항이 나와야 된다. 상수항이 나오려면 여기 x제곱하고 여기 x가 약분이 돼서 사라져 버려야 돼. 사라지려면 얘는 몇 번 뽑아야 되고 얘는 몇 번 뽑아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몇 번 뽑으면 될까요? x제곱을 만약에 봐봐, 4번 중에 r번을 뽑을 건데 x제곱을 r번 뽑고 x분의 1제곱을 4-r번을 뽑는데 약분된 데가 사라져야 돼, 그렇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1 곱하기 40r이 되고 x의 2r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얼마가 되죠? r-4가 되잖아, 그렇지? 근데 얘네들을 더해서 계산해보면 3r 빼기 4가 돼. 이때 얘가 뭐가 돼버려야 돼? 0이 돼버려야 되는데 0이 돼버리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선생님 0이 되는 값 r 3분의 4 있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선택될 수가 없겠지. 자연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요 경우는 불가능하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거 해봐야 돼? 요걸 해봐야 되겠지. 자, 요 마이너스 x가 요렇게 전개를 해서 이제 상수항이 나오려면은 요렇게 돼야 되겠네. 두 번째, 마이너스 x 곱하기 4개 중에 몇 개를 뽑아요? r개를 뽑겠죠. 그럼 동일하게 x제곱에 r제곱, 그 다음 x분의 1에 4-r제곱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곱하기 4cr, 그 다음에 x의 2r제곱, 그 다음에 x분의 1에 이것도 바꿔버리자. x의 얼마가 돼? r-4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x랑 이제 곱해보면 마이너스 4cr x에 2r r하니까 3r이 되고요. 여기 1제곱하고 마이너스 4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3제곱이 되죠. 그럼 이제 요 부분이 얼마가 되면 돼요? 요 부분이 0이 되면 돼요. 따라서 r은 얼마다? 1이 되면 된다. 그럼 이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계수는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40원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4. 답은 2번이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잠깐만. 자, 방금 했던 문제랑 좀 유사하게 진행이 되겠지, 그치? 자, 루트 2x 더하기 루트 3의 4제곱의 공개식에서 계수가 무리수다. 계수가 무리수라는 건 이런 거겠네. 자, 4개 중에서 선택을 하겠죠. 얘랑 얘를. 자, 4개 중에서 몇 개? r개를 선택할 거야. 그리고 루트 2x에서 4-r제곱을, 그 다음에 얼마? 루트 3에서 4-r제곱을. 그러면 이때 계수가 무리수가 된다는 건 이 루트 값이 살아있게 해야 되잖아, 그치? 이 루트 값이 사라지려면 요 거듭 제곱이 뭐가 돼야 돼요? 홀수가 돼야 되겠죠. 짝수가 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4개 중에서 r개인데 루트 2x에 얼마? 1제곱을 하면 루트 3은 3제곱이 되겠죠. 그럼 계수가 무리수가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몇 번? 3번. 자, 이건 4개 중에서 몇 개? 3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루트 2x의 세제곱이 되고 루트 3에서는 1제곱이 되겠지, 그치? 만약 여기가 제곱이 돼버리면 여기도 제곱이 돼버리니까 루트가 사라져요. 4제곱이면 이건 0제곱이니까 루트가 사라져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홀수 거듭 제곱만 가능하다. 그럼 이건
4개가 될 거고요. 여기 루트 2x가 되고 그 다음 여기는 3루트 3이 되겠지. 따라서 계산해주면 얼마? 12루트 6x가 된다. 자, 그래서 계수는 얘가 되겠죠. 하나가. 자, 다음에 여기도 4C3은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루트 2를 3번 곱하니까 2루트 2 x 세제곱 곱하기 루트 4. 그거에도 얼마다? 8루트 6 x 세제곱이다. 그래서 x 세제곱의 계수는 8루트 2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수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죠? 20루트 6.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지요? 자, 다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1번. 아이고, 자, 131번 보니까 1 더하기 x의 20제곱이죠. 그렇죠? 자, 요 놈에서 x 10제곱의 계수랑 같은 걸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맨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자, 선생님 20개 중에 선택하면 되잖아요. 누구를? 이 x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x 10제곱이니까. 맞니? 그럼 이제 어떻게 쓰겠어요? 20개 중에 10개를 선택하면 되죠. 누구를? x를 10개 선택하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1도 몇 개 선택되죠? 10개가 선택되겠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계수는 얘예요. 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얘랑 똑같은 게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외워주세요. 자, 별표하고 암기. 자, 암기해주면 자, 1 더하기 x의 10제곱하고 1 더하기 x의 10제곱을 전개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누구를 찾는 거예요? x 10제곱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여기서 x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몇 개 선택해요? 1개를 선택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몇 개를 선택하죠? 10개를 선택하면 돼요. 아니? 이해되죠? 그러면 x 10제곱은 나옵니다. 근데 10c0 곱하기 10c 10이 되면서 x 10제곱이에요. 자, 요런 놈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x 10제곱의 개수가 얘만 나오는 게 아니야. 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런 것도 있겠죠. 10개 중에 하나 선택했어요. 그럼 x 1제곱. 10개 중에 9개 선택했어요. x 9제곱. 그럼 10c1 곱하기 10c9 x 10제곱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죠? 아, x 10제곱의 개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짓거리를 계속 합니다. 계속 하면 마지막에 또 뭐가 나오죠? 10개 중에서 10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x 10제곱 곱하기 10개 중에 한 번 더 선택 안 하면 x 0제곱. 마찬가지로 10c 10 곱하기 10c제로 x 10제곱이 된다. 얘가 뭐가 돼요? x 10제곱의 배수가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해줘야 돼? 다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봐. 조합의 계산 중에 이런 계산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계산? NCR은 NC N-R이다라는 엄청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뀌어버려요? 얘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10C0 곱하기 10C0 맞니? 그러니까 뭐가 된다? 10C0의 제곱이 되죠. 얘랑 서로 뭐한다? 같다라는 거다. 같다. 그치? 10C0나 10C10이나 똑같은 거잖아. 10C1이나 10C9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버려? 이렇게 돼버리지. 10C1 곱하기 10C1이 돼버려요. 그래서 10C1의 제곱이 돼버리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10C10이 되고 얼마가 돼요? 10C10이 되고 얘도 10C10이 되지. 따라서 얘도 10C10의 제곱이 되더라. 그러면 결국 이것들을 쭉 더해주는 거니까 똑같은 거 몇 번? 4번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문제지. 나중에 여러분들 많이 써먹게 돼요. 이거를 한 번에 찾으면 좋겠지. 근데 한 번에 나오는 값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식을 20제곱 하는 식을 어떻게 바꾼다? 이렇게 10제곱, 10의 거듭제곱으로 식을 분리시킨 다음에 따로따로 뽑아낸다는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항 정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려요.
다음 가볼까요? 자, 저번째,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139번으로 바로 갈게요. 지금이 이쪽에 있어요. 자, 139번 가니까 어떤 조합들을 다 더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숫자로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건 잘못된 건 아니야. 숫자로 계산해도. 뭐 선생님 그러면 이걸 계산할게요.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풀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리고 의도하는 건 그건 아니야. 만약에 이게 4개니까 다행이지. 쭉 더해서 한 30개를 더해. 그거 언제 계산할 거야? 그래서 이때 필요한 공식이 입니다. n-1c r-n-1c r ncr이다. 이것도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항 정리에서 필수적인 거 3가지가 있는 거죠. NCR은 NCn-r 아까 했던 거. 그 다음에 이항 정리의 일반항을 뽑아내는 거 NCR, AR 그리고 B의 n-r 그리고 요거야. 자, 그럼 얘를 쓰려고 봤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여기 4시원 가만. 만약에 4시원이 얘였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얘가 4시원이었다. 그럼 여기 누가 필요하죠? 4시0가 필요하죠. 그럼 얘가 뭐가 되죠? 5시원이 되는 거죠. 그지? 자, 얘를 써먹으려고 봤더니 누가 없다? 4시0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4시0를 한 번 더 해본 거야. 이유는 몰라. 그냥 더해봤어 얘를. 일부러 더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다시 빼줘야지. 그치? 자, 빼주고 났더니 이제 계산이 요렇게 하면 되겠죠. 요렇게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죠? 50원이 되죠. 그치? 그럼 이제 다시 여기다 넣어봐. 자, 얘가 50원이야. 그럼 얘가 52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62가 돼. 맞니? 여기다 그냥 짜맞추기 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돼요? 62가 되더라. 어머나, 그럼 다시 얼마가 돼버려? 73이 돼버리죠? 어머나,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돼요? 8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84 마이너스 4C0가 되더라. 자, 84 계산하면 되는 거지? 얼마지? 8, 7, 6, 5 그리고 뭐예요? 4, 3, 2, 1 이건 1이죠. 그쵸? 자, 계산합니다. 3, 2, 6, 4, 2, 8 70 빼기 1 하니까 얼마? 60 이렇게 정리가 되죠. 알겠지? 여기 푸는지. 자, 135번 하나 있었네요. 여기 빼놓고 갈 뻔했는데 체크했는데 기본형이지만 진짜 좋은 거야, 여러분. 자, 이런 유형들을 놓치고 가면은 이항 정리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필수 유형들 잘 질문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못해도 된다 그랬지. 처음 공부할 때는 전혀 못해도 돼. 기본기만 탄탄하면 어려운 것도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분히 바라보면서 풀어보면 돼. 자, 그 다음 여기 가보도록 하죠.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죠? 홀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10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분집합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홀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게 있고요. 하나, 둘, 세 개인 게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 맞니? 더 저 밑에 적어볼까? 하나, 둘, 셋, 넷, 5, 6, 7개가 있는 게 있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뭐냐? (10개) 중에서 자, 총 10개가 있죠? 10개 중에서 여기에 뽑을 건 몇 개죠? 1개예요. 맞니? 근데
한 개를 뽑는데 1이 먼저 뽑히냐 2가 먼저 뽑히냐 중요합니까? 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 개수가 만약에 3개야. 내가 1, 2, 3 A1, A2, A3를 뽑을 건데 1, 2, 3으로 뽑히는지 3, 2, 1로 뽑히는지 그게 중요하나요? 중요하지 않죠? 이 원소로 구성이 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맞니? 누가 먼저 A1이 이 자리에 오냐 A1이 이 자리에 오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다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뭘로 푸는 거다? 조합으로 푸는 거다라는 거야. 따라서 요 경우는 뭐가 돼요? 요 경우는 10C1, 요 경우는 10C3, 요 경우는 10C5, 요 경우는 10C7, 요 경우는 10C9가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누구랑 같아요? 얘는 10C3이랑 같고요. 얘는 10C1과 같은 거죠. 그쵸? 자, 이제 계산만 잘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요거 몇 개죠? 10개죠. 그쵸? 요거는 10, 9, 8. 계산해야 돼. 이건 순서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죠. 요 문제는 아니야. 아까 했던 거. 이건 이제 요 공식에 맞추려면 이 뒤에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약분해주면 되겠죠? 자, 3, 3. 그 다음에 2, 4. 그래서 얼마? 120. 그러면 얘도 얼마가 돼요? 120. 그 다음에 얘는 10개. 자, 10C5만 계산하면 되겠네? 10, 9, 8, 7, 6. 그래서 5, 4, 3, 2, 1. 약분. 자, 3, 2, 6. 4, 2. 그지? 그 다음에 5, 2. 그럼 이건 얼마가 되냐? 4, 9, 36에다 7 곱하니까 16에 42, 22. 252. 이렇게 돼.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자, 120, 120. 10, 10 하니까 260이죠. 여기다가 251을 더하니까 512.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좀 귀찮지? 계산하는 게 좀 귀찮은 건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뒤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일단 질문한다라고 올려놓은 게 149번이에요. 그죠? 왜냐면 우리 이전에 중복조합까지 질문 다 받았었지, 그치? 그래서 이항정리 관련된 것만 질문을 받아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149.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중복조합까지 하고 잘라버린 이유가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식 요놈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와 x세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 n 값을 구하라. 뭐 어려운 거 아니죠? n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뭘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죠. ncr. 그 다음에 x를 r제곱, 2는 n-r제곱. 이게 일반항이잖아요. 그지? 일반항. 자, x제곱의 개수가 되려면 요것만 선택하면 되죠, 여기에. 그래서 두 번째. nc2 x제곱, 그 다음에 2의 n-2. 세제곱이니까 nc3 x세제곱 곱하기 2의 n-3. 자, 요 개수가 서로 같다는 거니까 뭐예요? nc2 곱하기 2의 n-2제곱은 nc3 곱하기 2의 n-3제곱이다. 됐죠? 자, 약분합니다. 통째로 사라지죠? 사라지면은 여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됐겠죠? 그쵸? 자, 그러면 nc2는 2분의 1 곱하기 nc3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 계산만 좀 해주면 되겠지? 자, nc2는 어떻게 계산하죠? n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데 이 2개가 어떻게 돼요? 순서가 사라지니까 2 곱하기 1. 자, 2분의 1 곱하기. 자, nc3은 어떻게 계산해요?
세 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이때 요 세 개가 중복을 일으키니까 3, 2, 1 나눠주면 되겠지. 중복이 아니라 순서가 사라지니까. 자, 그럼 이렇게 2로 약분하면 되고요. n 마이너스 그냥 다 나눠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이항하면 되겠죠. 6은 n 마이너스 따라서 n 얼마? 8.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할만하지? 자, 기본에 충실하다. 자, 다음 또 볼까요? 자, 151번 별표 좀 해볼까? 이거. 자, 이항 정리 중에서 이제 선생님 별표라는 거는 이런 거야. 조금 공식만 가지고 풀기는 조금 어렵고,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경험 삼아서 몇 번 자기 손으로 풀어봐야지만 기억이 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자, 일단 이 값을 얘로 나눴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구하라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돼? 공통사원의 나머지 정리가 생각이 나야 돼. 그럼 학생들은 맨 처음 이렇게 쓰겠죠. 뭔지는 모르니까 2의 11제곱을 400으로 나누니까 몫을 쓰고 나머지는 R이에요 라고 할 거야.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이 문제를 보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얘를 미지수로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이렇게 풉니다. 이건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예시니까 이렇게 풀어. x의 11제곱이에요. 이렇게 푼단 말이야. 맞니? 이게 공통수학 원을 하면 생기는 현상이야. 그러면 우리가 x를 2로 잡았으니까 이것도 2의 거듭제곱 형태에 가까워야 돼. 21이구나. 21을 그럼 22를 x로 잡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이 400을 21에 가까운 숫자로 맞추겠죠, 그렇죠? 뭐라고 바꿀까 이거를? 여기다가 20 곱하면 얼마가 되죠? 420이지, 그렇지? 420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거야. 2x에서 20을 뺐다. 아니? 곱하기 q 더하기 r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선생님, 얘가 0이 되는 값은 x는 10인데 그럼 10 대입하면 얼마가 돼? 10의 11제곱은 r이 돼. 아니?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지? 아니니? 자, 그러면 10의 11제곱이 r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나머지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나머지로 사용할 수 없냐면 이 나머지는 뭐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400보다는 작아야 되고 0 이상이거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유예가 돼요. 그럼 이 10의 11제곱을 다시 뭘로 나눠야 돼요? 400으로 나눠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풀기에는 너무 이제 복잡해. 그래서 이런 풀이는 하지 말고요. 자, 어떻게 하냐? 우리가 현재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이항 정리잖아. 그런데 이항 정리는 기본 틀이 이거예요. 1 더하기 x의 n제곱꼴이야. 자, 이거 아마 여러분 앞에 개념에서 공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1 더하기 x의 11제곱은 이렇게. 자, 여기서 x가 누가 돼요? 요 x는 2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씁니다. 자, 11c 제로죠, 그렇죠? 11c 제로면 이거 선택 안 한 거죠, 그렇죠? 1은 여러 번 선택해도 상관없으니까 이건 x 0제곱이 될 거예요. 자, 11c 1이 되고 x 1제곱이 되겠죠. 11c 2가 되고 x 제곱이 될 거예요. 11c 3이 되고 x 세제곱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됩니다. 어디까지? 11c 11, x 11제곱.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 x 자리에다 누굴 넣어볼 거냐면요 20을 집어넣을 거야. 자, 20을 집어넣습니다. 11c 0 곱하기 20 11c 1 곱하기 이건 20이 아니죠 1이죠 플러스 11c 1 곱하기 20 11c 2 곱하기 20의 제곱 11c 3 곱하기 20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얼마가 돼요? 11C 11 곱하기 20에 11제곱 됐나요? 자, 얘를 뭘로 나눌 거다? 얘를 400으로 나눌 거예요. 근데 이 400이 뭐죠? 20의 제곱이에요. 그럼 계산하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각 항을 따로따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누구로? 20의 제곱. 20의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나머지를 각각 써줄 수가 있는 거지. 얘는 얼마가 되죠? 1이 되겠죠. 11C 1은 0은 1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죠? 11C 1은 11이죠. 거기서 2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나머지가 0이겠죠.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나눠 떨어져 버리지, 그치? 20제곱으로 나눌 건데 이게 20제곱의 배수잖아요, 그죠? 이 말 이해되지? 자, 그래서 얘도 0이 되겠죠? 20제곱의 배수. 얘로 나눌 거니까 0, 0, 다 0이 되겠죠, 뒤쪽은. 그래서 우리가 찾는 나머지는 이 두 값의 합이 돼요. 따라서 나머지는 얼마가 돼요? 222. 답은 3번. 자, 요 유형도 거의 어느 정도는 틀을 외워야 됩니다. 자, 확률과 통계는요, 두 가지의 프레임이 있어야 경우의 수는 외워서 풀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 기본 유형은 여러분들이 외우시긴 해야 되는데 그 기본 유형을 가지고 자꾸 사고력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런 뭐 이항정리나 이런 유형들은 이런 단원들은 문제 풀이법 좀 외워야 돼. 아, 이건 이렇게 풀고 저건 이렇게 풀고. 그걸 못 외우면 못 풀어요. 이게 특정 유형이라서 얘를 별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별표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기본 공식만 알아도 할 수 있는 거. 여기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 자, 5가 있어요. 17이 있어요. 자, 얘를 뭘로 나눌 거다? 3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몫으로 오고 나머지는 얼마죠?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얘를 27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뭐라고? 6 더하기 7 더하기 3 4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얘를 3으로 나눠요. 자,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하는 거야.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자, 그래서 나눗셈을 합니다. 나눗셈을 하면 요 값은 나머지가 얼마죠? 0이죠. 얘는 나머지가 얼마죠? 1이죠. 요거 나머지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머지들을 더해주면 실제 전체 값을 나누는 나머지랑 똑같아요. 따로따로 나누나 전체를 한꺼번에 나누나 똑같아야지. 아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오늘 뭐 여러분들 뭐 수업 시작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라고 시험 뭐 샤프를 좀 사주고 왔어. 샤프를 한 100개 정도 사고 왔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그지? 뭐 1인당 뭐 한 3개씩 나눠주다 보니까 몇 개가 남어? 한 5개가 남았어. 그치? 근데 이걸 따로따로 나눠줘서 5개가 남느냐 전체를 한 번에 나눠서 5개가 남는다. 똑같은 말이다. 됐죠? 자, 뒤로 넘어가면 여기는 질문이 없습니다. 자, 오늘도 한강원이 나갈 거예요. 숙제가 나가죠. 자, 19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죠. 195번. 자, 아까 숙제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꽤 숙제를 해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아직도 좀 밀려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밀린 친구들은 월요일날 집특케어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4시에 가. 내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러분 방학이 아마 다음 주까지가 방학이지, 그치? 맞니? 다음 주가 방학이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에 안 보죠. 다음 주에 안 봅니다. 8월 15일이지. 다음 주 토요일은 광복절이라서 쉰대.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오늘 나가는 진도 숙제까지 해서 다음 주가 방학이니까 다다음 주에 볼 때는 좀 다 돼 있었으면 좋겠어.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월요일날 GTF를 좀 보도록 할게. 뭐 선생님이 해주지는 못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이 해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불러서 좀 교재를 좀 메꿔보도록 하죠. 됐지요? 자, 195번 갑시다. 1, 2, 3, 4, 5, 6이 있는데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부분집합을 택할 때 택한 부분집합이 두 원소. 자, 여러분, 임의로 하나의 부분집합을 택한다는 것은 원소를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 졸라 많아요. 그죠? 몇 개나 되죠, 이거? 전체는 2의 6제곱이 돼요. 그죠? 2 6제곱이 될 거야.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죠? 1, 5를 모두 포함한다. 그럼 여러분 이거 공통사 원에서 한 거잖아. 1, 5를 모두 포함한다는 건 뭐예요? 2의 6제곱에서 포함하는 놈 각각 하나씩 빼버리는 거죠. 1도 빼버리고 5도 빼버린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몇 개? 2의 4제곱.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은 얼마가 되죠? 2의 6제곱분의 2의 4제곱 하니까 2의 제곱분의 1. 따라서 4분의 1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봅시다. 왜 1, 1을 이렇게 각각 빼냐면은 포함하는 걸 왜 빼냐면은 이런 원리 때문인데요. 부분집합이면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에 1, 2, 3, 4, 5, 6을 뽑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미 누가 들어와 있는 거죠? 2하고 5를 모두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1의 자리에는 1이 들어와 있을 거고요. 5의 자리에도 이미 5가 선택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선택이 돼 있다라는 것은 제외하는 거죠. 그렇죠? 이미 선택이 돼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뭐야? 내가 선택 가능한 가지수란 말이야. 근데 2하고 5는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 2라는 값이 선택이 될 거야, 안 될 거야? 3도 선택이 될 거야, 안 될 거야? 4 될 거야, 안 될 거야? 6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게 각각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곱해주니까 뭐가 된다? 2의 4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원리예요, 원래.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2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 보니까 원래 6개를 뽑아야 되는데 2의 6제곱인데 너 뽑힌 거잖아 이미. 그럼 너는 안 뽑을게. 넌 제외시킬게 해서 2개를 빼버리는 겁니다. 지수에서.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럼 내가 혹시라도 공식을 까먹으면 저렇게라도 푸는 거야. 자, 다음에 197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건 이제 되게 쉬운 문제였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데 가장 싫은 유형이 뭐죠? 이건 거죠. 왜? 이거는 이제 노가다의 가능성이 아주 너무한 거죠. 가봅시다. x 더하기 y가 120이에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중에서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연수니까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x 더하기 y는 120인데 땡큐하게 내가 자연수야. 자연수니까 여기가 1이면 얼마가 되죠? 얘는 119예요. 얘가 2면은 얘는 118이에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니까 여기가 얼마? 119면 여긴 1이에요. 따라서 전체는 119개예요. 이렇게 세는 게 좀 귀찮다는 거예요. 세는 문제라서. 자, 그 다음에 XY 곱이 3,500이 이상이 되는 확률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인데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대입해가지고 3,500이 넘는 걸 찾아? 아니, 그럴 수는 없지. 부등식은 무조건 하고 한 문자로 정리죠. 그래서 한 문자를 소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요 y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되죠? 120 빼기 x가 들어가면 되겠지. 따라서 120x 마이너스 x제곱가 3,500 이상이다. 자,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120x 더하기 3,500은 0 이하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x
x 빼기 50, x 빼기 70 얘가 0 이하다. 그럼 x는 뭐가 되죠? 50 이상이 되고 70 이하가 되겠죠? 어이구, 자 찾았네요. 자, 그럼 이제 답 마무리. 내가 찾고자 하는 확률은 119번에 얼마가 되죠? 50부터 70이니까 70에서 50 빼면 20개야. 근데 거기서 둘 다 등호가 있으니까 하나 추가. 이렇게 되겠죠. 됐니? 자, 그럼 이거 약분 되냐? 돼야지 여기 답이 나오겠죠? 자, 뭘로 약분되죠? 7로 해볼까요? 이건 3의 배수는 아니니까 7로 하니까 7일은 9, 7에 3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17분의 3. 어려운 건 아니고 노가다 문제.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번. 자, 201번 보니까 4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자, 서로 다른 3개를 이용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를 만들 겁니다. 세 개를 만들 거예요. 6 가지고 1, 2, 3, 4 가지고. 자,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4P 3이 되는 거죠. 뭐가? 전체가 4P잖아. 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니까 몇 개? 24개. 자, 그 중에서 만든 자연수가 뭐예요? 3의 배수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에 뭘 알아봐야 돼? 정의를 알아봐야 되겠지? 3의 배수는 어떤 걸 3의 배수라고 하죠? 하나, 둘, 셋, 세 자리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숫자의 합이 뭐가 돼야 돼요?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올 값이 누가 되는 거죠? 1, 2,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조합이 1, 2, 3을 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이 합이 3의 배수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죠? 1, 2, 4는 안 되네요. 7이니까요. 또 뭐가 있나 볼까요? 2, 3, 4 하니까 9가 되죠. 2, 3, 4. 요거 합이 9죠.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되죠? 3개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6개. 얘도 3개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6개. 왜 얘네들을 순서대로 나열해야 돼요? 2, 3, 4도 있지만 3, 2, 4도 있고 4, 3, 2도 있고 이걸 가지고 막 숫자를 바꾸면 되잖아, 위치를. 그럼 다양한 자연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순서가 있으니까 팩토리얼 쓰는 거죠. 순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204번. 자, 204번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7일 동안 열리는 도서 전시회에 4명의 학생이 방문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요? 자, 1. 자, 날짜를 이렇게 놔볼까요? 1, 2, 3, 4, 5, 6, 7. 자, 7일 동안 열려요. 자, 7일 동안 열리는데 4명의 학생 A, B, C, D가 방문하려고 합니다. 자, 4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날에 방문할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슨 말이죠? 4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날에 방문할 확률을 물어봤다는 건 이 4명의 학생이 같은 날에 가는 날도 있다는 거죠, 그치? 이런 거잖아요. AA가 아니라 A, B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거잖아요. 맞니? 그런 날도 있는데 그 중에서 서로 다른 날에 가는 걸 찾아봐.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걸 한번 찾아봐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봅시다. A가 B가 C가 D가 요 날에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맞니? 혹은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A, B, 아니 A, B가 아니라 A, B, 뭐 C, D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마음대로지, 그치? 예를 들어 뭐 승문이랑 쌤이 있는데 야 나는 1일차에 갈게 그랬더니 승문이 선생님 저도 1일차에 갈게요 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 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여러 번 사용된다? 요 날짜가 여러 번 사용되니까 얘가 중복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1일차에 가는 거랑 3일차에 가는 거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맞니? 엄연히 다른 거니까 얘는 중복은 중복인데 무슨 순열이다? 중복 순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확률은 7개 중에서 4개를 중복 순열로 뽑자라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가 7이다? 숫자가 커서 7이 아니야. 중복이 되는 놈이 앞에 온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죠? 서로 다른 날에 방문한다는 거니까 서로 다른 날이라는 거는 중복이 안 되는 순열이에요. 왜? 누가 언제 방문했는지는 중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7P4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끝났죠? 자,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여기는 얼마?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됐지? 7의 4지 5니까. 자, 약분하면 끝났죠, 답은. 자, 77에 49에다가 7을 곱하면은 63, 29. 343 분의 얼마예요? 120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요거는 선생님 생각할 때 좀 좋은 문제일 것 같아. 어려운 건 아닌데 학생들이 중복 수련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자, 다음에 213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나왔다, 질문을 한 번만 쌤이 지금 풀어주고 있어. 근데 혹시 중간에 선생님 다른 것도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면 바로 풀어줄 테니까 질문을 꼭 하도록 하세요. 지금 하는 질문도 적은 건 아니야. 자, 여기 보죠. 빨간 구슬과 노란 구슬을 합하여 7개의 구슬이 들어있어요. 자, 이 중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내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7번 중에서 4번꼴로 서로 다른 색의 구슬이 나왔어요. 이때 주머니 속에는 몇 개의 노란 구슬이 들어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갑니다.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빨강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노랑도 몇 개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합쳐서 7개야. 그러면 얘를 n개라고 하고 얘는 7-n개라고 하면 되겠죠.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노란 구슬이니까. 자, 그러면 총 몇 개가 있다? 7개가 있어요. 이제 풀이 들어갑니다. 7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야 되죠? 2개를 선택한 거죠. 내가 2개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전체 가지수는 이겁니다. 항상 확률은 전체분의 사건이니까 7개 중에 2개를 뽑았어요. 근데 확인을 하고 다시 집어넣는 게 이거야.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보고 놓고를 했는데 그 값이 얼마더라? 7번 중에 4번꼴로는 서로 다른 색이 나오더라. 그럼 여기에 서로 다른 색이 뽑히는 가지수를 선택을 해야 되겠지. 서로 다른 색이라는 건 뭐죠? 처음에 빨강 뽑으면 그 다음에 뭘 뽑는 거죠? 노랑을 뽑는 거잖아. 아니? 그럼 내가 7개 중에 몇 개를 뽑아요? 7개 중에 n개 중이야. 7개 중이 아니죠. n개 중에 몇 개를 뽑는다? 하나를 뽑았으면, 그치? 하나를 뽑았으면 몇 개 중에서 7-n개 중에서도 하나를 뽑아야 되겠죠.
노란색 중에 하나 뽑고 빨간색 중에 하나를 뽑아야지 그게 서로 다른 색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정리. 자, 요 값이 얼마가 되죠? 암산으로 가능하겠지? 21. 그러면 NC1 곱하기 7-NC1은 얼마가 되니까 곱하면 3, 4, 1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거 몇 개죠? N개죠. 요거는 얼마죠? 7-N개죠. 하나씩만 뽑았으니까 얘가 10이다. 자, 따라서 N은 얼마가 돼요? 3이 되기도 하고 4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노란 구슬이 빨간 구슬보다 많다 그랬으니까 누가 선택된다? 4개가 선택된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중학교 때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3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니까 A하고 B의 여집합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그랬죠. 서로 배반 사건이니까 무슨 말이죠? 교집합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자, 교집합이 없다라는 소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 전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B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로 배반 사건이다. 됐죠? 자, 그러면 어디 부분이 B가 되는 거죠? 여기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여기 부분이 있잖아요. 자,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B가 되는 거예요. 맞니? 색칠한 부분이 B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알게 된다? A가 B에 포함되는 형태다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여집합이 들어가 있어서. 자, 그러면 A가 B에 포함된 거니까 이제 우리는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A가 있고 B가 있다. 이런 거지, 그치? 그럼 요 바깥쪽이 뭐가 되는 거야? 요 바깥쪽이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러면 B의 여집합이라는 이 테두리는 A랑은 절대 공통이 없죠.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다라는 거니까 이런 말이니까. 자, 그림이 완벽하게 됐네요. 자, 그럼 이제 A하고 B의 교집합이 8분의 1이라는 거는 교집합이 누가 되죠?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PA죠. 그렇죠? A가 8분의 1이다. 자, 그럼 이게 8분의 1이에요. 그럼 PB는 얼마가 되죠? 여기 색을 빼버리니까 얼마가 됩니까? 얘는 8분의 5가 되겠죠. PB는 8분의 5. 자, 그럼 이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여집합하고 B의 교집합이죠, 여러분. A 여집합하고 B의 교집합인데 공통이 어디죠? 여기에요. A 여집합하고 B의 공통은 여기에요. 그럼 결국에 이 값은 어디서 어디를 빼야 된다? PB에서 PA를 빼주면 된다는 거죠. PB에서 PA를 빼주면 돼요. 근데 다행히도 이 A가 교집합이니까 그냥 바로 빼도 돼요. 8분의 5에서 누구를 뺀다? 8분의 1을 뺀다. 8분의 4니까 2분의 1이 된다. 답은 4번. 그렇죠? 단순히 그림으로만 풀어도 충분히 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열심히 하고 하니까 질문이 그래도 이렇게 있는 거지. 아예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235번 쪽으로 가볼까요? 오늘 나가는 진도도 꽤 중요해서 목표는 일단 12시까지 오답을 다 마무리하는 게 목표야. 그렇게 하고 1시간 반 정도는 진도를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거는
어렵다면 어렵고 있고 또 쉽다고 하면 쉽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또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배운 거랑 또 내용이 달라. 오늘 지금 오답하는 거라면 그래서 지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R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하여 12개 제비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당첨이 R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첨이 아닌 걸 뭐라고 그래요? 비당첨이라기엔 좀 뭐라고 하는 겁니까? 탈락도 낙첨? 그지? 당첨과 낙첨이 있겠죠? 낙첨이 안 떠오르는데 낙첨이 자 12-R에서 전체가 12개가 현재 있는 거죠. 그렇죠? 당첨과 낙첨. 자 여기서 몇 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는다?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는다. 그랬더니 적어도 한 개가 당첨 제비일 확률이 11분의 10이다. 여러분 적어도 당첨 제비가 한 개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당첨 제비가 한 개,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다닐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뭘 생각하면 되죠? 당첨 제비가 빵개예요. 당첨 제비가 빵개라는 것은 얼마가 되죠? 11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전체 확률이 1이니까 뭐 이렇게 써주죠. 1 빼기 11분의 10 그거 11분의 1이 되더라. 이게 당첨 제비가 빵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첨 제비가 빵개니까 하나도 안 뽑, 당첨 제비가 아닌 낙첨 제비를 뽑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확률은 12개 중에 몇 개? 2개를 뽑을 건데 어디서 뽑는다? 이 2개를 어디서 뽑아요? 낙첨에서 뽑으면 되는 거야. 그치? 12-RC 2 이렇게 하면 돼요. 요게 11분의 1이다. 자, 그럼 이제 누구를 계산해요? 얘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자, 얘는 얼마죠? 12 곱하기 11. 요거를 2 곱하기 1. 그럼 66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12-RC2는 6개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계산해 줍니다. 요거. 자, 12-R개에서 하나 줄이면 11-R개. 그거를 요 2가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나눠줬겠죠? 그게 얼마다? 6이다. 12-R 바로 11-R이 얼마가 되는 거죠? 12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얘가 12가 되겠냐라는 거야. 여기 R에 얼마가 들어가면 되죠? 자연수니까 찍어 맞추면 되지. 얘랑 연속함수지, 그치? 연속함수니까 4 곱하기 3이 되면 됩니다. 그죠? 아니면 3 곱하기 4면 되겠죠. 자, 4 곱하기 3이면 10이기 때문에 R 값은 얼마가 되죠? 8이 되겠죠. 끝. 또 정리가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단원 설명은 끝났고요. 자, 뒤로 가니까 또 뭐가 있죠? 실전 프레이밍 쪽 질문을 받으면 마무리가 되겠지. 12시 안에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 여기 지금 이 확률은 어렵지 않은 확률이에요. 알겠죠? 왜냐면 뭐 중복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건 아니야. 단순히 확률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 너네 중학교 2학년 내용 가지고 좀 해봐라고 하는 거지. 당연히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요. 가장 어려운 건 끝났어. 왜?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렵거든. 자, 그럼 다음 봅시다. A, B, C, D 5명의 학생이 영화를 보기에 예매한 자석이 다음 그림과 같다. 5명의 학생이 임의로 표를 받아 해당하는 자석에 앉았어요. 자, 여러분. 앉았을 때, 그 다음 B하고 B가 이웃할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5명이 표를 받았는데,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개 자리가 있어요. 5개 자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앉아야 되죠?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앉아야 되겠죠. 뭐 여기 앉든 여기 앉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거야. D하고 E가 커플인 거야. 갑자기 사귀어버린 거지, 둘이. 그치? 그래서 야, 우리 둘이는 좀 붙어 앉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5팩토리얼은
랜덤으로 막 앉은 건데 요 두 명이 이웃하게 앉으려면 어디에 앉아야 돼요? 여기에서 둘이 붙어 앉아야 돼요. 맞니? 아니면은 여기에서 둘이 붙어 앉아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가봅시다. 첫 번째 경우는 D2가 어떻게 앉는 경우가 있죠? 요렇게 앉는 경우가 있고, 그지? 혹은 밑에다 그냥 쓸까? 얘가 첫 번째 경우, 얘가 두 번째 경우. 자, D2가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D2가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을 거야. 맞니?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첫 번째 경우는 D하고 E가 이웃하게 앉을 가지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맞니? 그런데 이 D하고 E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리를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2팩토리얼이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D, E를 제외한 얘네들은 붙어 다닐 거니까 요 나머지 3명 A, B, C가 어디 앉을 거야 라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맞니? 그죠? D, E만 붙어 다닌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야, 우리는 이제 여기 붙어서 앉을게. 너네는 알아서 앉아봐 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니? 그래서 누가 들어와? 3팩토리얼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게 1번이야. 그럼 자 2번은 어떻게 되죠? 2번은 D하고 E가 무조건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리를 바꿔버릴 수가 있잖아요. 맞나요? 자리를 바꿔버릴 거야. 여기는 무조건 앉는 건데 자리 바꾸는 게 있겠죠? 요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야, 나머지 A, B, C 너네 알아서 좀 앉아봐. 아니?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게 얼마죠? 5팩토리얼은 120. 외워버리세요. 6, 4, 24, 6이 12. 120분의 36. 자, 120분의 36이니까 요거 뭘로 나눠요? 6으로 나누면 20분의 6. 12로 나누니까 10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됐죠? 자, 다음에 24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쉬운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자 봅시다. 자,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A, B, C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거를 굳이 뭐 중복 뭐 순열이냐 중복 조합이냐 뭐 이런 걸 쓸 필요는 없고 중학교 2학년 개념으로 가보세요. 자, 첫 번째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A가 낼 수 있는 게 몇 가지죠? 세 가지예요. 근데 예를 들어 자 선생님하고 승훈이가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내가 주먹을 냈다고 해서 승훈이가 주먹을 못 내진 않잖아. 내고 안 내고 자기 자유지. 그러니까 얘도 몇 가지?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얘가 전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죠? 한 명이 이길 확률이죠, 그렇죠? 자, 이길 확률은 뭐야? A가 이겼어요. 자, A가 예를 들어서 주먹을 냈어. 그러면 이 B하고 C는 뭘 내야 되는 거죠? 가위를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몇 가지가 되는 거죠?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명이라는 건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몇 가지가 되는 거죠? 곱하기 3이 돼서 9가지가 되는 거지, 맞니? 이해됐나요? 여기 세 가지는 뭐죠? 한 명이 이길 확률이야, 그치? 한 명이 이길 확률, 얘가. 그런데 A, B, C 세 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세 명. 각각 A, B, C.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
값은 얼마다? 27분의 9. 따라서 답은 3분의 1. 이렇게 된다. 됐지요? 자, 다음에 245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만에 뭐가 나왔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나왔습니다. 자, 블랑켓이라는 자 문자 몇 개가 있죠? 7개가 있죠. 자, 이거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했습니다. 자, 무슨 확률을 물어봤는데 확률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 7개를 나열했으니까 7팩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뭐가? A가 N보다 앞에 오고 N이 K보다 앞에 온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맞지? 앞이라는 건 바로 내 앞일 수도 있고, 한 칸 건너서 앞일 수도 있고, 두 칸 건너서 앞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바로 이 앞에 온다. 앞에 온다라는 거는 바로 순서가 고정이 돼버렸다라는 거야. 순서가 고정이 돼버렸다. 고정이 돼버렸으니까 결국에 얘는 뭐가 돼버리는 거죠? 조합이 되는 거야. 순열이 조합이 됐다. 아, 이거 같은 것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같은 것이 있는 거다. 자, 그래서 7개 중에 누가 여기 A, N, K 이거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외워버리라고 했죠. 왜냐면은 무조건하고 A가 N보다 앞에 있고 N이 K보다 앞에 있으니까 이건 순서가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같은 거로 봐도 상관없는 거야. 왜냐? 얘네들이 아무리 잘 바꿔도 봐봐. A, N, K인데 이거를 N, K, A로 쓰든 K, A, N으로 쓰든 무조건하고 우리는 다양한 값이 있을 건데 맞니? 무조건 뭘로만 써야 돼? 이거로만 써야 되거든. 맞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같은 거라고 봐도 되는 거야. 다 쌤 같은 거라고 봐도 상관없다. 그럼 결국에 이건 다 하나가 되는 거니까 어떤 자리니까. 그래서 뭐가 된다? 7개를 순서대로 나열했는데 누가? 몇 개가? 요 3개가 이렇게 같은 거니까 나눠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계산한 건 얼마? 3팩토리얼분의 1. 따라서 답은 얼마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간만에 나온 문제지. 같은 것이 있는 분열. 이거 잘 봐도 바로 앞에 있다라는 말이 있든 뭐가 있든 뭐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이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외워버리셔야 돼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 다음에 251번.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되지만 항상 나오는 문제다. 자, 뭐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고요. 이 정사각형 내부의 임의로 점을 잡았는데 삼각형 PAB가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3-2에 나오는 거죠. 3-2에서 나오는 건데 이 3-2에 나온 이 내용은 여러분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지름의 양 끝점과 원 위의 한 점을 연결하면 뭐가 되죠? 무조건 직각이 되는 거죠.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원 바깥으로 그려버리면 무슨 삼각형이 되죠? 이건 예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 안으로 삼각형을 그리면 이건 뭐가 돼버리죠? 둔각이 돼버려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 예각 삼각형이 되려면 어디 부위를 계산하면 된다? 요 부위를 계산하면 된다. 뭐가? 이 점이. 이 점 T가 어디 안에? 요 면적 안으로 들어오면 전부 다 예각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여기는 이렇게 있었어요. 이 반지름 얼마죠? 2짝이죠, 그렇죠? 이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계산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야. 따라서 확률은 전체 넓이는 4죠. 자, 이때 4에서 누구를 빼요? 4파이 곱하기 2분의 반원을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4분의 4 마이너스 4를 빼 16이나 에이 정신없는 자 이상하도 했어. 한 변이 4니까 4, 4, 16이야. 반원이 4파이고 자 16 마이너스 2파이 따라서 답은 2 이건 4, 4, 16이지. 자 미안 전체 사각형이니까 16이니까 2로 나누니까 얼마? 8번에 8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해서 2번이 답이 되잖아. 가까워? 잠시 자유롭게 12시까지 못 끝나겠다. 열심히 풀고 있지만 건. 자, 25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진도는 한 단원 끝냅니다. 이렇게 해야지 오늘이 네 번째 수업이거든요. 해야지 7번 차의 수업이 끝나요. 오케이? 끝난다는 거는 진도가 끝난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8번째 날에 오답 받고 선생님과 일단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되니까 그때 가볍게 총정리 시험을 한번 볼게. 시험은 뭐 여러분 부모님한테 알리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시험 보면서 내용을 내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지도 선생님이 나눠줄 테니까 나중에 이렇게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문제, 대표 유형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지. 자, 252번. 자,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죠. 자, 배반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옆에다가 반드시 요거를 써주면 좋죠. 교집합이 없구나. 자, 그 다음에 A가 3분의 1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여집합은 얼마죠? 3분의 2예요. 그러면은 PB는 얼마가 된다? 얘는 4분의 1이 되는 거죠. 곱해서 6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합집합. 합집합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 A하고 B의 교집합이다. A 값이 얼마? 3분의 1 B 값이 얼마? 4분의 1 교집합은 빵이죠. 따라서 12분의 7 다음 가보도록 할까요? 254. 자, 수능 기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주머니에 1이 적힌 흰 공이 하나가 있고요. 2가 적힌 흰 공이 하나, 1이 적힌 공이 1이 적힌 검은 공이 하나, 2가 적힌 검은 공이 3개 들어있다. 그림으로 이제 다 본 거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몇 개를 꺼낸다?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합니다. 자, 이 시행에서 꺼낸 3개 공 중에서 흰 공이 1개고 검은 공이 2개인 사건을 A라고 하고요. 꺼낸 공의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를 모두 곱한 값이 8인 사건을 B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 이때 합집합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합집합은 A, B 교집합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일단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7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네요. 그렇죠?
총 6개가 있으니까 6개 중에 몇 개를 꺼내요? 3개를 꺼내요. 그죠? 자, 그 중에서 A는 뭐가 되는 거죠? 그냥 흰 공 1개랑 검은 공 2개를 꺼내는 거예요. 흰 공 하나랑 검은 공 2개. 자, 흰 공 하나니까 2개 중에 하나 꺼내는 거죠. 흰 공 2개 중에 하나. 검은 공은 4개가 있어요. 4개 중에 2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6개 중에 3개를 뽑을 건데요. 자, 꺼낸 3개에 적혀있는 수를 모두 곱했더니 8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8이 된다라는 게 뭐냐라고 보니까 어디서 뽑아야 되죠? 2를 뽑아버리면 나머지 2를 2개 뽑아도 8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죠? 맞지? 이 3개 공을 뽑았다는 건 하나, 둘, 3개를 뽑아서 곱했더니 8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조건하고 숫자 뭐가 들어와야 돼요? 2가 들어와야 돼요. 색깔 구분하지 말고 그냥 2가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색깔을 정해주진 않았어요. 따라서 하나, 둘, 셋, 4개. 4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됩니다. 이제 빼는 거예요. 6개 중에 3개는 똑같이 뽑을 건데, 자, 교집합은 뭐죠? 아, 내가 이렇게 3개를 뽑을 건데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2개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전부 다 이어야 돼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교집합이라는 거는 이런 형태가 됐겠죠. 뽑을 건데 여기에 2가 들어있긴 들어있어. 들어있는데 흰 공이 하나고 검은 공이 2개여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흰 공 하나와 검은 공이 2개인데 그게 이어야 돼. 그럼 이제 이거는 선택이 됐죠. 이거 무조건 하나죠. 한 가지가 그냥 선택이에요. 2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검은 공 3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내면 돼요? 2개를 꺼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 번에 계산할까? 자, 이거 전부 다 통분돼 있죠. 6C3으로. 자, 6C3이 얼마일까요? 자, 6 5, 4, 3, 2, 1 해주니까 20개. 자, 분모 20. 자, 그 다음에 여기에 2C1은 2죠. 4C2는 6이죠. 그 다음 4C3은 얼마죠? 4죠. 거기서 3C2는 3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20분 16 계산하니까 1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좋은 문제지? 자, 어렵다기보다 좋은 문제죠. 자, 다음에 25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싫어하는 문제들이 계속 있는 거죠. 254, 255 이런 문제들 다 싫어하지. 자, 집합 x가 1, 2, 3, 4고 y는 1, 2, 3, 4, 5, 6, 7이에요. 자, x에서 y로의 모든 1대1 함수 중에다 1대1 함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렇죠? 1대1 함수. 자,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라. F2는 2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요걸 한번 봐볼까요? 자, x 1, 2, 3, 4 F y 1, 2, 3, 4, 5, 6, 7 이렇게 있죠. 자, 그랬을 때 1대1 함수니까 얘는 몇 개를 선택할 수 있죠? 7개를. 맞니? 그럼 선택하고 나면 얘는 몇 개를? 6개를. 함수가 아니야.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선택한 걸 다른 게 선택 못하는 거죠. 커플이 되면 끝나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또 갔어요. 그랬더니 얘는 5개. 또 이렇게 갔겠죠? 얘가 4개. 그래서 어디 선택한다? y에서 x를 선택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것은 결국에 7p4가 되고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뭐 계산해보면 20에다가
이렇게 이제 가지수가 나오고요. 자, 다음에 이제 가보도록 하죠. 요거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에서. 자, 이제 요 조건을 갑니다. F2는 2로 간대요. 자, 요 F2가 2로 갔어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나머지 1, 3, 4는 2를 제외한 나머지를 선택해야 돼요. 자, 근데 요 F2가 지금 얼마가 돼버린 거죠? 2가 돼버린 거죠. 자, 근데 이 곱이 지금 뭐가 돼야 되죠? 이 곱이 4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의 배수가 된다는 거니까 이미 2가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값들 중에 하나가 뭐를 가지면 되는 거죠? F1, F3, F4 요 중에 최소 한 개가 뭐가 돼야 되죠? 2의 배수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2의 배수. 맞지? 자, 그럼 가봅시다. 2의 배수가 누군지 봐볼까요? 4하고 6이에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얘네들 중에 하나가 어디를 가야 되죠? 4나 6으로 가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경우를 좀 쪼개봐야 되겠지. 자, 첫 번째. 자, 4는 포함하고 6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근데 4는 포함하고 6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4는 포함하지 않고 6은 포함하는 경우. 세 번째, 4도 가지고 6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좀 더 심플하게 풀 수 있겠지. 자, 그러면 4를 포함했다는 건 이 세 개 중에 누가 4를 가질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30원. 세 개 중에서 누가 될 거야? 6은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6은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30원이라도 되고 30원이라도 상관없어. 3P5 상관없지. 자, 그럼 이 4는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봅시다. 3이라는 게 4를 가졌다고 생각해보자. 아니 3이 아니라 1이 가졌다고 쳐. 1이 4를 가졌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이 세 개 중에 하나야. 4 가진다고. 그럼 6을 안 가져야 돼. 누가? 이 3, 4가 6은 안 가지고 나머지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하나를 갖는 거죠. 누가? 이 3, 4가. 그러면 4개 중에 하나를 가지는 거니까 4개 중에 하나 가지니까 얘는 4고 그 다음에 얘는 3이 됐겠죠.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쓰는 건 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4P라고 하죠. 됐니? 자, 그래서 얘는 얼마? 3 곱하기 4, 3, 12, 36까지. 자, 그럼 여기도 동일하겠죠? 자, 3P1이고 얼마죠? 4P2겠죠? 똑같은 말이죠. 이거는 위에랑 아래랑 숫자만 바뀌어야지 똑같은 거니까 얘도 36까지. 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하고 6을 다 가져야 되죠. 그렇죠? 누가? 얘네들이 4하고 6을 다 갖는다. 근데 어떻게 갖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갖는지를. 자, 그래서 자, 보자. 요 중에 누가 4하고 6으로 가는지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세 개 중에 누가 4하고 6 두 개를 가질 거야 라고 했으니까 세 개 중에 누가 두 개를 가질 거야? 그지? 세 개 중에 누가 4하고 6으로 가는 놈이 될 거야 라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자, 내가 3하고 4가 이제 4하고 6으로 가는 놈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생기죠? 이렇게 가기도 하고
혹은 뭐 이렇게 뭐 위치를 바꾸기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3하고 4가 4, 6을 갖긴 하는데 4, 6을 가질지 6, 4를 가질지 순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2 팩토리얼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1, 3, 5, 7 4개가 남죠. 1, 3, 5, 7 4개를 누가 가져야 돼? 요 1이 가져가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곱하기 4. 자, 그럼 얘는 얼마죠? 3 곱하기 2 곱하기 4니까 8, 3은 24. 자, 그래서 요걸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확률 네 번째 얼마죠? 849에 이렇게 더하면 60, 이렇게 더하면 96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약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으로 약분하면 32, 3으로 약분하니까 280, 그치? 4로 약분하니까 4로 약분하니까 70. 자, 2로 약분하니까 35분의 4 이렇게 되는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 자, 난이도가 조금 높았지요. 아이. 야, 우리 질문 다 바꿔나면 쉬는 시간 되겠다. 자, 그지?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258번 가보도록 하죠. 258번 옆에 있었네요. 자, 그냥 여기서 바로 풀도록 하죠. 질문인 거. 자, 흰색 마스크가 5개, 검은색 마스크가 9개 들어있는 상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흰색, 검은색, 흰색이 5개, 검은색이 9개, 총 몇 개? 14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임의로 3개의 마스크를 동시에 꺼낼 때 꺼낸 3개의 마스크 중에서 적어도 1개가 흰색이다라는 거는 자, 최소 1개 이상이 흰색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 찾으려면 너무 많잖아요. 1개인 5개까지 있기 때문에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5개인 경우를 다 구하려면 너무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반대를 찾아야 되겠죠. 6건이 뭐가 돼버리는 거죠? 모두 검은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모두 검은색.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확률은 전체 2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몇 개? 14개 중에 3개를 뽑았는데 모두 다 검은색이야. 검은색이 9개가 있어요. 따라서 9개 중에 몇 개를 뽑아버려요? 3개를 뽑아버리면 끝나겠죠. 그렇죠? 따라서 1 빼기 계산 9 곱하기 8 곱하기 7 3 곱하기 2 곱하기 2 14 곱하기 13 곱하기 12 다시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했더니 누가 사라지죠? 3 곱하기 2 곱하기 사라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 약분해볼까요? 4, 3, 4, 2, 3, 3, 7, 2, 그지? 2, 2, 이렇게 되네. 남는 것만 표시해보니까 얘가 남네요. 3이 남고 여기 13이 남네. 자, 따라서 1-13분의 3을 하니까 13분의 7이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아유, 좋다. 자, 이제 문제가 2개 남았죠? 자, 25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때 그대로 나올게요. 1, 2, 3, 4, 5, 6이 있습니다.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6장의 카드가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일렬로 순서대로 사세요 라는 말이에요. 근데 양 끝에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봅시다. 자 카드가 이렇게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요쪽과 요쪽. 요 합이 뭐가 된다? 10 이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숫자를 봐봐. 1, 2, 3, 4, 5, 6이기 때문에 여기에 놓이는 숫자의 합은요 거의 대부분이 10 이하예요. 이렇게 선택해도 10 이하, 이것도 10 이하, 이것도 10 이하, 이것도 10 이하, 뭐 이렇게도 10 이하. 너무 많아 10 이하가. 유일하게 누구만 10 이하가 아니죠? 얘네 둘이가 들어가면 10 이하가 아닙니다. 따라서 5하고 6이 이렇게 선택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다시 누가 들어오죠? 6하고 5가 선택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전체 1에서 빼버립니다. 원래는 6팩토리얼이 다 들어가야 되죠, 그쵸? 그지? 근데 그 중에서 5하고 6이 양쪽에 놓이는 게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제 5하고 6을 쓰였으니까 누구? 1, 2, 3, 4 요 4개가 여기에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도 그렇죠? 이게 4팩토리얼이거든, 그지? 그래서 4팩토리얼 1 빼기, 자 여러분 4팩토리얼하고 6팩토리얼을 약분하면 누가 남죠? 6 곱하기 5가 남죠, 그렇죠? 여기는 4까지 곱한 거고 여기는 6까지 곱한 거니까. 따라서 1 마이너스 얼마? 15분의 1. 따라서 15분의 14가 나오더라. 됐죠? 자, 근데 우연치 않게 풀고 나면 또 바로 옆에가 질문이고 바로 옆에가 질문인데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우리 20분 해주지? 2시간을 바짝 거의 다 썼네. 자, 26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P에서 Q까지로 가는 최단거리, 최단거리로 갈 때 A 또는 B를 지날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또는이라는 건 뭐냐면요, 또는이라는 건 이런 거야. A를 지나고 B는 안 지나고, A를 안 지나고 B를 지나고, 혹은 A하고 B를 동시에 지나고,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맞네? 그러니까 이걸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돼. 뭐 어쩔 수가 없죠. 아니면은 이제 둘 다 안 지나는 경우를 빼버리면 됩니다. 이걸 다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둘 다 지나지 않는 거를 빼버려. 얘가 6번이 되는 거죠. 풀이는 두 가지예요. 이걸 다 계산하시든지 아니면 둘 다 안 지난 거를 빼버리든지.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최단거리 가는 거 계산해 볼까요? 자, 그냥 111 쓰면 되지. 원래는 요거 4개가 있고 요거 3개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전체를 계산할 때 내가 구하는 전체 1에서 이제 뺄 거 아니에요? 뺐을 때 원래는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7팩을 3팩과 4팩으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왜? 같은 것이 4개, 같은 것이 3개거든, 그지?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별로 이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계산하다. 자, 그냥 여기다가 적어보면 되겠죠. 얼마가 되죠? 아니, 여기다 1을 적는 게 아니죠. 미안합니다. 여기다가 1을 적어야 되겠죠. 얼마죠? 2, 3, 4, 5, 3, 6, 10, 15, 4, 10, 20, 35. 제일 심플하죠? 35가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지워버립니다. 다시 지워버리고 우리는 이제 어디를 지나면 안 되죠? 여기 지나면 안 되고 여기 지나면 안 돼요. 바깥쪽은 2를 맞을 거예요. 자, 이제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더하면 여기 2 맞죠? 자, 여기는 몇 가지죠? 한 가지예요.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와야 되니까 한 가지야. 이 점으로 들어오는 길이 얘랑 얘가 있는데 여기는 뭐다? 그러니까 이거 1만 더하는 거예요. 여긴 2가 되겠죠? 더해서 2. 여기도 2죠. 맞니? 자, 이제 이렇게 더하면 3이죠.
여기 그대로 3이죠. 더하면 4죠. 더하면 7이죠. 여기 그대로 7이죠. 여기 9가 되겠죠. 9가 돼. 세상 편하잖아, 그치? 이걸 다 구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거지만, 어려운 건 아니지, 그냥 귀찮은 거지만, 여사건으로 할 때 굉장히 편하다. 근데 최단거리는 이게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이 계산법. 35분의 26. 약분이 되나? 안 되죠, 그렇죠? 답은 이렇게만 정리가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답을 다 받았어요. 우리 오답 받고 나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어. 우리가 오늘 오답 받은 내용이 어디 나오니? 확률과 이항 정리하고 확률이